녹정기, 김용원저, 제옥원 3장. 3. 태우를 수하로 삼다. 태우는 깜짝 놀랐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 위소보가 펼치던 수법은 신비하기 이를 데 없었다. 1초로 자기를 제압한 것을 보면 바로 교주의 수단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혹시 교주께서 친히 전수하신 것이 아닙니까? 위소보는 웃었다. 교주께서는 30초의 살수를 나에게 전수하셨고, 홍부인께서는 나에게 30초의 금나수법을 전수해 주셨소. 비교한다면 교주의 수법이 더 무섭지. 하지만 그 어르신의 초식은 손을 쓰기만 한다면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이요. 내가 그대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인이 전수한 비연회상이라는 일초를 썼을 뿐이외다. 흰소리를 하는데 미천이 드는 것은 아닌지라 그는 초식을 10배로 불려서 이야기했다. 태우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홍부인이 펼치는 많은 초식은 확실히 고대 미녀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그만 등줄기에 흐르고 있는 식은땀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홍부인이 전수한 초식으로 나를 상대했기에 망정이지. 교주가 전수한 초식으로 나를 상대했다면 지금쯤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태우는 조금도 위소보를 해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공손히 말했다. 백룡사께서 저를 죽이지 않은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소보는 득이양양해서 말했다. 내가 그대의 누나를 뽑지 못한 것은 부인이 전수해준 초식에서 3푼쯤 손에 힘을 뺐기 때문이요. 이 말은 사실이었다. 조금 전 위소보는 태후의 누나를 뽑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도 전력을 다해 방어했다면 역시 위소보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다. 태우는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치솟아 말했다. 손에 사정을 두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속하는 매우 감격하고 있으며 반드시 백룡사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위소보는 본래 태우를 보기만 하면 쥐가 고양이를 보듯 전신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그녀를 고분고분하게 제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녀가 당황하고 황송하다는 듯 자기 면전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마음속으로 느끼는 의기양양한 기분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왼다리를 들어 몇 번 흔들흔들 하다가 나직이 말했다. 이번에 본사를 따라 신룡도에서 서울에 온 사람은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이요. 태우는 대답했다. 네. 그녀는 속으로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은 신룡교 내의 고수인데 놀랍게도 위소보의 조수가 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금 전 경솔하게 행동해서 만약 그를 때려 죽인 사실을 교주가 알고 나중에 따지고 든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이 찾아온다 해도 그녀 자신은 죽는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손을 쓰지 않았던 사실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고 보니 위소보의 뺨에는 손가락 자국이 완연했다. 바로 자기가 조금 전 때린 2대의 따귀 때문에 남겨진 손자국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속하가 과거 여러 가지 저지른 죄는 정말 10,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백룡사 대인께서 너그럽게 아량을 베푸셨으니 후에 무궁한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백룡사 종지령이 교주를 배반했기 때문에 교주와 부인은 이미 그를 죽였소. 그리고 나보고 백룡문을 이끌어가도록 명했소. 흑룡사 장다멀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힘을 기울이지 않아 교주와 부인께선 매우 화를 내고 있소. 그래서 경서를 취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것이요. 태우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네. 그녀는 몇 권의 경서를 얻었다가 다시 잃어버린 사실 때문에 이 며칠간 조바심을 치고 있었는데 끝내 일이 터지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일을 이야기하자면 길지요. 백룡사께서는 잔영궁으로 옮기도록 하시지요. 속하가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는 속으로 이 일 가운데는 모르는 곳이 무척 많아 정히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몸을 일으켰다. 태우는 몸을 돌려 빗장을 뽑아내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옆으로 비켜서서 그가 먼저 나가도록 양보하려고 했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태우께서 나가시오. 태우는 나직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먼저 문을 나갔다. 위소보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수십 명의 태감들과 궁녀들은 멀리서 따라왔다. 두 사람은 잔영궁에 이르렀다. 태우는 그를 와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궁녀들을 물리치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친히 한 그릇의 인삼탕을 따라서는 두 손으로 바쳤다. 위소보는 그 삼탕을 받아 몇 모금 마시고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나의 위치는 과거 순치 노황야와 비교할 수 있겠군. 설사 소황제라 하더라도 태우는 이토록 공손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크게 우쭐해졌다. 태우는 상자를 열어젖히더니 조그만 비단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열고 한 조그만 자기병을 꺼내더니 입을 열었다. 백룡사께 말씀드리죠. 이 병에는 30알의 설사목서만이 들어있는데 아주 신기하기 이를 데 없으며 복용한 이후에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백독이 침범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이 가운데 12알은 교주에게 올리시고 10알은 교주 부인에게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8알은 백룡사께서 잡수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속하가 보여드리는 조그만 성의입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그러나 이 알은 표태역근환과 상충되지는 않소? 실로 상충되는 점은 없습니다. 백룡사께서 교주로부터 표태역근환을 하사받으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속하가 금년에 복용할 해약을 교주께서는 백룡사를 통해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다. 금년에 먹을 해약이라고. 그러나 곧 알아차렸다. 태우 역시 표태역근환을 먹은 것이 틀림없었다. 교주가 매년 해약을 내리는 것을 보면 그 해약이 철저하지 못해 반드시 매년 그 해약을 복용해야 약기운이 퍼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깊은 궁궐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시위들이 많이 있으니 교주가 아무리 재간이 높다 해도 그녀를 제압할 수는 없으리라.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대와 나는 모두 표태역근환을 먹었으니 해약을 자연에게 맡겨보낼 순 없지 않겠소? 태우는 말했다. 네, 하지만 백룡사께서는 교주의 은총을 입고 계신데 어찌 속하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이토록 무섭게 겁을 집어먹고 있으니 그녀에게 몇 마디의 위로의 말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는 입을 열었다. 교주와 부인께서는 그대가 진심으로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정성을 다해 일을 처리하면 결코 그대에게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소. 그 점에 있어선 안심하시오. 태우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교주의 은덕은 태산과 같습니다. 속하가 10,000번 죽는다 해도 보답할 길이 없군요. 교주께서는 홍복을 영원히 누리실 것이고 수명은 하늘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본래 황후이고 이제는 황태후이다. 당금 천하에서 황제 외에 내가 가장 큰 대인이다. 교주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결코 너와는 비할 수도 없는데 너는 어째서 신룡교에 가입을 하고 교주의 명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지독히 천박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렇군, 10중 8구 너는 너의 딸처럼 천박한 뼈다귀라서 남에게 욕을 얻어먹고 짓밟힘을 당해야만 기분이 좋아지는가 보구나. 그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역시 세상에 대해 아는 바에 한도가 있었다. 따라서 일시에 그 부녀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짐작하지 못했다. 태우는 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다음에 경서를 손에 넣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그 3권의 경서는 속하가 등병충과 유연에게 줘서 교주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이미 받아보셨겠지요?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가짜 궁녀 등병추는 도고모님에게 살해되었고, 유연은 방소저의 검 아래 죽음을 당했는데 무슨 경서가 있어 교주에게 바친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입을 열었다. 그대는 3권의 경서를 교주에게 바쳤다고 했소? 그 일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데 교주께서는 흑룡사가 이토록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매우 화를 내시며 하마터면 그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할 뻔했소. 태우는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띄우며 말했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속하는 분명히 등병충과 유연 2사람에게 3권의 경서를 가지고 신룡도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유연이 백룡사께 죽음을 당하기 전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소? 등병춘이라고? 바로 그대의 그 대머리 사형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백룡사께서 이후 신룡도에 돌아가게 되셨을 때 물어보시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위소보는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구나. 등병춘이 도고모에게 죽음을 당한 사실에 대해 이 늙은 갈보는 내가 전혀 사정을 모르고 있는 줄 안다. 그녀가 3권의 경서를 잃어버리게 되어 교주에게 책벌을 당하게 될까봐 모든 책임을 죽은 2사람에게로 미루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죽어서 대질할 사람이 없으니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헌데 3권의 경서가 바로 나의 수중에 들어있으니 그 누가 알겠는가? 이 같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면 그야말로 통하겠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지. 나는 잠시 동안 너의 그 관계를 들춰내지 않고 덮어두기로 하겠다. 그는 말했다. 그대가 이미 3권의 경서를 손에 넣었다면 그 공로는 적지 않은 것이외다. 나머지 5권도 다시 정성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시오. 네. 속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다른 5권의 경서를 손에 넣어 교주의 은덕에 보답할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매우 훌륭하오. 기실 그대가 그토록 충성심을 다한다면 그 표태역근한 가운데 숨어있는 독성을 해독시켜 주어도 무방할 것이오. 얼마 후 내가 교주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그대를 위해 좋은 말을 해드리리다. 태우는 크게 기뻐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말했다. 백룡사의 은혜, 속하는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속하가 백룡문으로 들어가 백룡사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직위를 받는다면 더욱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거야 쉬운 일이오. 하지만 그대가 교에 들어가게 된 모든 경위를 나에게 상세히 말하되 조금도 속임이 없어야 할 것이오. 네. 속하는 본문의 좌사에게 결코 반마디의 거짓말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궁녀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태우께 알립니다. 황상께서 개공공을 부르십니다. 급한 볼일이 있다고 즉시 달려오라는 분부이십니다. 위소보는 머리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그대는 모든 점에 있어 안심하시오. 이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태우는 나직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그녀는 낭낭히 소리쳤다. 황상께서 그대를 부르니 그대는 가보도록 하오. 네. 태우께서는 편안하시길 빕니다. 문을 나서자 8명의 시위가 잔영궁 밖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약간 놀랐다. 무슨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재빠른 걸음으로 강희의 서재로 들어섰다. 강희는 기뻐서 말했다. 좋아. 별일 없었군. 나는 그대가 늙고 천한 것에게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혹시 그녀가 그대를 해치게 될까봐 정말 걱정했다네. 사부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늙은 그녀는 그동안 어디를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노황야의 일을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산서성과 오대산도 들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 다그침을 받게 되자 갑자기 떠오르는 김에
황상께서는 소신을 강남으로 보내어 무슨 재미있는 물건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했으며 있으면 사서 궁 안으로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상께서는 태우께서 황상이 황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애의 성질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실 것이니 절대 말씀을 올리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인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네. 그 늙고 천한 것이 여전히 내가 어린애처럼 놀기 좋아하는 줄로 여긴다면 나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대는 거짓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퍽 근사하게 잘하는구만. 그런대로 잘하는 것입니까? 소신은 그같이 말씀드렸다가 황상께서 불쾌히 여기지 않을까 두려워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좋아 좋아. 조금 전 나는 그 늙고 천한 것이 그대를 해치게 될까봐 이미 8명의 시위를 잔영궁 밖으로 보내 지키도록 했네. 만약 늙은 것이 그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로 하여금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대를 빼앗아 오도록 할 참이었네. 정말 그녀와 얼굴을 붉힌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위소보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황제 사부님께 태상과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신하이며 제자인 저는 몸이 가루가 된다 해도 보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대가 노항야를 잘 시중들기만 한다면 바로 내가 그대에게 베푼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네. 네, 알겠습니다. 강인은 탁자 위에서 한 통의 밀봉된 누렇고 큰 봉투를 들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소림사 무승려들에게 내리는 유시일세. 그대는 40명의 어전 시위를 뽑고 2,000명의 효기영 관병을 데리고 소림사로 가서 유시를 알리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유시에 씌어 있으니 소림사로 간 이후 뜯어서 그대가 그 유시를 받들어 행하기만 하면 된다네. 이제 나는 그대의 벼슬을 올려서 그대를 효기영 정왕기 부도통에 임명하네. 이것이야말로 정의품의 대관일세. 그대는 본래 한나라 사람이었으나 나는 그대를 만주 사람으로 만든 것이네. 정왕기는 황제가 친히 거느리는 기병일세. 효기영으로 말하면 황제의 정의 친위병이지. 그리고 어전시위 부총관의 벼슬도 여전히 겸임하게나. 그는 위소보가 글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재간도 없고 또 나이도 어리고 해서 정말 커다란 벼슬아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 차석의 지위를 내린 것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저 황제사부를 곁에서 언제나 모시게 된다면 벼슬이 크고 작고 가네. 이 신하 제자는 결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주어 큰 절을 올리며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멀쩡한 한나라 사람인데 이제부터 만주오랑캐가 되고 말았구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황제 사부께서는 나에게 서둘러 청량사로 가서 소화상이 되도록 하지 않고 먼저 군사를 이끌고 소림사로 가서 노항야를 구하느라고 공을 세운 여러 승려들에게 상을 내리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게다. 이것이야말로 처음은 달콤하고 뒤에는 쓰디쓴 맛이로구나. 먼저 나리의 행세를 한 이후 나중에는 볼기짝을 치는 격이군. 강인은 효기영 정왕기 도통 차리주를 불렀다. 그에게 소개자는 기실 태감이 아니고 어전시위 부총관이며 진짜 이름은 위소보라고 하는데 오배를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짜 태감 노릇을 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기인이라는 신분을 내렸으니 바로 정왕기에 속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효기영 정왕기 부도통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차리주는 오배가 정권을 쥐고 흔들 때 크게 곤혹을 당하곤 했었다. 본래는 옥에 갇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는데 다행히 오배의 일이 들통나게 되고 그가 옥에 갇히자 그제서야 차리주는 석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배를 잡아 죽인 위소보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황상으로부터 그를 자기의 부장으로 삼는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기뻐 즉시 축하의 말을 했다. 위형제, 우리 형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다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구만. 그대는 과연 영웅이니
우리 효기형은 이제야 크게 위험을 떨칠 수 있게 되었네. 위소보는 겸손의 말을 했다. 차리주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위소보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만큼 직위는 자기의 부장이라고 하나. 기실 자기가 그의 부장 노릇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의 환심을 사두면 나중에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강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위소보에게 시킬 일이 있다네. 그러니 두 사람은 가서 입말을 점검하도록 하게. 위소보는 오늘 밤 즉시 북경에서 떠나되 작별 인사를 하러 올 필요는 없네. 그는 효기형의 병마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금패령을 위소보에게 건네주었다. 위소보는 금패를 받아들고 큰절을 한 다음 작별을 고했다. 늙은 과부가 어째서 신룡교로 가야 했는지 이유를 아직 조사해내지 않았다. 그래도 상관없겠지. 아마도 천한 짓을 하고 싶어서였겠지. 다음에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그녀에게 물어봐야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어제 공주에게 얻어맞는 바람에 전신이 아파.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자느라고. 도고모님을 만나뵈러 가지 못했구나. 도고모님은 궁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다음에 궁으로 되돌아오면 꼭 그녀를 한번 만나봐야지. 그 즉시 위소보와 차리주 두 사람은 어전 총관 다룡을 만났다. 위소보는 먼저 어전시위 부총관에 임명한다는 황제의 유시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다룡 역시 연신 축하의 말을 했다. 위형제, 시위들을 뽑으려면 얼마든지 뽑게나. 황상께서 고개만 끄덕인다면 나까지도 그대를 모시고 함께 가도 괜찮네. 그거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황상을 보호하는 일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총관께서 경성을 나서 놀러가는 것은 아마 그리 쉽지 않을 것이요. 다룡은 웃었다. 다음에 황상께 청을 드려 우리 형제들끼리 한번 교대를 하자고. 그대가 정부통관이 되고 내가 부부통관이 되어서 경성을 나가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일을 벌여보자고. 위소보는 장강년과 조재현 두 사람의 시위를 뽑았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친근한 시위들을 불러 모으게 했다. 차리주는 2,000명이나 되는 효기형들을 모았다. 각 참령과 좌령이 부도통에게 문안을 드렸다. 황제는 소림사 승려에게 내리는 하사품을 모두 갖추어서 수십 개의 수레에 싣게 했다. 황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물론 즉시 호령을 내려 거행하도록 했으니 2시즌도 되지 않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위소보는 본래 효기형의 융장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토록 치수가 적은 장군의 융복은 즉시 준비하기가 힘들었다. 차리주는 생각이 매우 치밀했다. 자기의 융장 한 벌을 그에게 주었으며 4명의 솜씨 좋은 재봉사들을 딸려 보냈다. 그리고 수레 안에서 재빨리 고치도록 명하여 재봉사들은 저녁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옷을 다 만든 이후에야 다시 경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게으름을 피운다면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위소보는 여가를 틈타 골목길로 들어가 육고헌과 반두타에게 말했다. 오늘 이미 궁 안으로 잠입하게 되었소. 경전을 훔치는 일은 어느 정도 단서가 보이오. 그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집안에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분부하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육고헌과 반두타 두 사람은 그가 이를 순조롭게 처리했을 뿐 아니라 이틀 만에 어느 정도 단서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하나같이 기꺼워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쌍하에게 서동으로 옷차림을 바꾸고는 자기와 동행하도록 했다. 위소보가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강희는 그날로 떠나야 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북경성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영정문을 나서서 20리를 간 이후에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묵었다. 효기형은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병이었다. 모두 다 만주 귀족들의 자제였으며 먹는 것이나 입는 것도 여느 병사들보다도 10배는 많았다. 모두들 경성에서 오랫동안 지체했기 때문에 경성을 나서서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하나같이 기뻐했다. 더군다나 싸움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남으로 공무를 띄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조정에서 돈을 써가며 그들에게 산천유람을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위소보는 술과 밥을 먹은 이후 너무 일찍 자기도 못하여 장강령과 조재현 등의 무시위들을 불렀다. 그리고 효기영의 참령과 좌령 중에서 뽑은 군관들을 일제히 중군장에 모았다. 무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다. 황상께서는 위부통에게 어떤 큰일을 맡기셨는지 모를 일이다. 그가 우리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겠구나. 각자 인사를 나눈 연후에 위소보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형제들 할 일도 없고 하니 빌어먹을 모두들 노름이나 한판 벌이도록 합시다. 내가 전주가 되지. 묵군관들은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여전히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품속에서 내 아래 주사위를 꺼내더니 나무 상자 위에 던지지 않는가. 주사위는 대구르르 굴렀다. 무사람들은 그제서야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다. 무릇 군사들 가운데 노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행군을 하거나 출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도박을 금하여 군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 큰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소보가 그 같은 일을 어떻게 알 리가 있겠는가? 효기영의 참령과 좌령들은 군유를 알고 있었으나 이번 일은 싸우는 것도 아니니 부도통의 흥취를 돋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다시 품속에서 한 묶음의 은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좋기 5, 6 천냥이나 되는 은자였다. 어느 누가 재간이 있다면 따가도록 하시지. 묵군관들은 다투어 자기의 천막으로 달려가 은자를 가져왔다. 효기영의 군사들은 직위가 낮은 사람도 대부분 집안의 재산은 매우 풍족한 편이었다. 위부도통이 전주가 되어 도박을 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다 중군장 안으로 들어왔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노름판에 끼어드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음을 상관하지 않으며 그저 은자나 원보만을 따기로 하지. 영웅호걸은 잃으면 잃을수록 웃음을 짓고 후레자식은 돈을 따면 도망을 치는 것으로 하자고. 그리고 내 아래 주사위에 훅 하고 21번 내불고는 냅다 주사위를 던졌다. 그는 양주에 있을 때 도박장에서 전주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무슨 부총관이고 부통관이고 하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늘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전주가 되는 대노름판을 벌리게 된 데 대해서 그야말로 한평생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묵군관들은 다투어 돈을 걸었다. 어떤 사람은 땄고 어떤 사람은 잃었다. 한참 동안 노름을 하니 흥취가 잃었고 거는 돈도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뒤쪽으로 물러섰던 군사들까지도 슬금슬금 앞으로 나와 은자를 꺼내서 돈을 걸기 시작했다. 시위 조재현과 한 명의 만주 좌령이 위소보의 곁에 서서 그를 도와 내기 돈을 거두어들이든가 진 돈을 내주든가 했다. 중군장 안은 그야말로 땡이니 뭐니 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땄다 망했다 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완전히 커다란 도박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반시즌가량 노름을 하게 되었을 때 도박판의 탁자 위에는 이미 2만여 냥이나 되는 은자가 쌓였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조리 잃고는 자기의 천막으로 가서 노름을 하지 않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어와 다시 미천을 찾으려고 덤벼들기도 했다. 위소보는 주사위를 내던졌다. 4개의 주사위가 모두 붉은 점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모조리 잡아먹는 셈이었다. 무사람들은 무척이나 낙담하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입에 담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재현은 손을 뻗쳐 그가 건 돈을 모조리 거둬들이려고 했다. 이때 위소보가 부르짖었다. 잠깐! 오늘 처음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전주가 되었으니 이번에 건 돈은 내가 먹지 않고 무친구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지. 묵군사들은 크게 환호를 내지르며 일제히 부르짖었다. 위부통은 정말 영웅이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자, 걸 사람은 것이지. 각자는 한 번 걸었던 몫이 영락없이 빼앗길 돈인데
자기 수중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같이 운수대통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투어 돈을 걸게 되었고 탁자는 은자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낭낭한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천문에 걸도록 하지. 그리고 수박 같은 둥그런 물건을 천문 쪽에 걸었다. 무사람들은 자세히 쳐다보는 순간 그만 놀라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도박판 위에는 놀랍게도 피와 살로 얼룩져 있는 머리가 놓여 있었다. 그 머리 위에는 관모가 씌워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 명의 어전 시위가 아닌가. 조재현은 놀라 부르짖었다. 갈통. 원래 이 머리는 갈통이라는 어전 시위의 머리통이었다. 그는 당직이 되어 초막 밖에서 순시를 돌고 있었는데 상대방에 의해 목이 잘려진 것이었다. 무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사방을 살폈다. 그러고 보니 중군장 한 구석에 남삼을 입은 사람들이 각기 장검을 들고 서 있었다. 묻군관들은 한결같이 노름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참이라.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중군장의 묻군관들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도박판 가운데 25, 6세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 서 있었는데 두 손은 맨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고 물었다. 도통대인 거온 것을 받으시겠소? 안 받으시겠소? 조재현은 부르짖었다. 쳐라. 대뜸 몇 명의 어전 시위가 그 젊은이에게 달려들었다. 그 젊은이는 두 팔을 벌리더니 두 사람의 가슴팍을 와락 잡고 한가운데로 모았다.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의 머리가 서로 부딪히더니 두 사람은 즉시 기절해버렸다. 곧이어 하얀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두 자루의 장검이 뻗어나가 다른 두 명의 시위를 찔렀다. 두 명이 커다란 소리를 내지르며 즉시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검을 떨친 남삼을 입은 사람은 중년 사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검을 뽑더니 손을 휘둘렀다. 그리고 쌍검을 일제히 날려서 팍,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도박판 위에 꽂았다. 중년이는 검을 꽂으며 부르짖었다. 상문에 걸겠소. 도사가 부르짖었다. 하문에 걸겠다. 두 자루의 장검은 영락없이 상문과 하문에 나뉘어 꽂혔다. 그 젊은이는 왼손을 휘둘렀다. 4명의 남삼인이 앞으로 달려나오더니 네 자루의 장검으로 위소보의 좌우 요혈을 겨누었다. 조재현은 떨리는 음성으로 일갈했다. 당신들은 못하는 사람인가? 당돌하다. 관리를 죽이고 군영 안으로 뛰어들다니. 머리를 참수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검으로 위소보를 겨누고 있던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채타는 웃음소리와 함께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두렵지 않소. 당신은 두렵소? 듣고 보니 그것은 간드러진 여자의 음성이었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았다. 보니 15, 6세 되는 소녀였다. 얼굴은 약간 둥근 편이었고 얼굴 모습은 매우 예쁘게 생겼다. 한 쌍의 커다란 눈망울은 칠흑 같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본래 그는 이미 놀라 혼이 달아난 듯한 상태였으니 아름다운 소녀를 대하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용기가 크게 일어나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저 한 사람이 검으로 나를 겨누기만 해도 나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 소녀는 장검을 약간 뻗어내며 검의 끝을 그의 어깨 쪽지에 대고 말했다. 그대는 두렵다면서 왜 웃죠? 위소보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나는 여자의 말을 매우 잘 듣는 편이라오. 소저가 웃지 말라면 나는 웃지 않겠소. 아니나 다를까 그는 얼굴에 조금도 웃음을 띄우지 않았다. 그 소녀는 그가 하는 양을 보고 참지 못하겠다는 듯 채타고 웃었다. 그 사람들을 인솔해왔던 젊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냉소했다. 만주 오랑캐들도 이제 운수가 다 된 모양이다. 이 같은 젖비린내 나는 꼬마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게 하다니. 이것 보시오. 두 자루의 보검과 하나의 머리통이 걸리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그대는 주사위를 던지지 않지? 위소보는 곁에 아름다운 소저가 있고 또 그로부터 주사위를 던지라는 말을 듣고
놀란 가슴을 약간 진정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물었다. 내가 지면 무엇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오? 그 젊은이는 말했다. 그것을 물을 필요가 있어? 검을 잃게 된다면 검을 내놓으시고 머리를 잃게 된다면 머리를 내놓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이 나이 어린 장군이 반드시 용서를 빌며 투항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위소보는 싸우거나 무공을 겨루는 데 있어서는 투항을 하면 했지. 도박판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허수아비나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더군다나 곁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지 않은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아름다운 소저 앞에서 창피스런 꼴을 당하겠는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저 사람들 4명은 검으로 이미 나를 겨누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이니 지든 이기든 죽이려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입으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는 즉시 주사위를 들고 말했다. 좋소. 검을 잃게 된다면 검을 내놓고 머리를 잃게 된다면 머리를 내놓지. 그리고 바지를 걸고 지면 바지를 벗기로 하지. 먼저 그대가 던지시오. 그 젊은이는 소년 장군이 이토록 담이 큰 것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중년의 사내가 나직이 말했다. 대군이 밖에 있으니 너무 지체하지 말라. 다른 병고가 있을지 모르오. 그러니까 그 젊은이에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2,000명이나 되는 만주의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든다면 그렇게 쉽게 처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는 위소보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전혀 두려워하는 빛이 없자 입을 열었다. 내가 그대와 더불어 이 한판 노름을 하지 않는다면 죽어도 승복할 수 없겠지? 그는 주사위들 받아서 던졌다. 6점이 나왔다. 도사와 중년사내도 각기 던졌다. 모두 8점이 나왔다. 위소보는 주사위를 들고 그 소녀의 앞으로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소저 입김을 한번 불어주시오. 그 소녀는 미소했다. 무얼 하자는 거죠? 그러나 숨을 한번 훅 내뿜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됐다. 미녀가 입김을 불어주었으니 오로지 모조리 다 잡아먹는 일만 남았을 뿐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주사위를 몇 번 흔들었다가 던지려고 했다. 이때 조재현이 입을 열었다. 잠깐 위도통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구려. 그는 위소보가 주사위를 던졌다가 6점 이하가 나오게 된다면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 위소보가 자기의 머리를 내놓지 않고 이 조재현의 머리를 내놓겠다면 어찌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젊은이는 냉소했다. 만약 무섭다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시지. 위소보는 말했다. 후레자식만이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는 손으로 약간 수작을 부리려고 했다. 그러나 속으로 놀라 간이 떨리는 판이라 속임수를 그렇게 매끄럽게 쓸 수가 없었다. 내 아래 주사위가 던져지고 몇 번 대구르르 구르더니 멈추었는데 한 쌍의 천패는 나오지 않고 바로 6점이 나왔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6점은 6점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이겼고 상문과 하문은 내가 졌다. 그리고 그는 갈통에 수급을 들어서 자기 앞에 놓은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조형, 2자루의 검을 가지고 와 상문과 하문에 건 사람들에게 주시오. 조재현은 대답했다. 네. 그리고 그는 중군장 입구로 걸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한 명의 남삼을 입은 사내가 검을 뽑더니 그의 가슴팍을 찔러대며 소리쳤다. 이게 서시오. 위소보가 말했다. 검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뜻이오? 그것도 괜찮지. 한 자루의 보검마다 1,000냥의 은자로 계산합시다. 그는 앞에 은자 무더기 중에서 2,000냥을 꺼내 나누어 장검 곁에 놓았다. 이 한때의 호걸들은 중군장으로 뛰어들어 주장을 제압했는데도 군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무공이 고강하기도 했거니와 단번에 사람을 죽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지라 자기 쪽에 군사들이 많다고 하나 모두 다 중군장밖에 있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나중에 혼전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중군장 안의 무사람들은 아무래도 모조리 목숨을 잃게 될 것 같았다. 그리하여 벌벌 떨고 있는데 위소 보는 적과 목을 걸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태연히 담소를 하지 않는가? 그들은 그의 용기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어린애니까 땅이 얼마나 두텁고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이 비적들이 너와 장난질을 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때 그 젊은이가 다시 냉소했다. 우리가 두 자루의 보검이 겨우 그대의 2,000냥밖에 딸 수 없다는 말인가? 노름판에 나온 모든 은자를 거두어들이시오. 6, 7명의 남삼을 입은 사내들이 다가오더니 노름판의 은자와 은표를 모조리 거둬들였다. 그 젊은이는 한 자루의 장검을 잡아들더니 위소보의 목을 겨누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 나이 어린 종놈아, 너는 만주 사람이냐? 한나라 사람이냐? 이름은 뭐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투항을 하려 했다면 당신네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항복을 했을 거다. 이제 굴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용두사미격으로 앞에서 세운 공을 모조리 저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사내 대장부는 버티려면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옥원 사장. 4. 주사위에 목숨을 걸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정환기 부도통으로 이름은 화차화차소보라는 사람이요. 당신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도박을 하려면 도박을 합시다. 허허허, 어른이 되어 어린 사람을 못살게 굴다니 호걸이 아니군. 최후의 한마디는 실로 용서를 비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영웅의 기계가 좀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다. 어른이 되어 어린 사람을 못살게 구니 영웅이 아니라고? 그 한마디의 말은 그럴싸하군. 소삼해, 그대의 나이가 그와 비슷하니. 그를 상대로 한번 싸워보시구려. 그 소녀는 웃었다. 좋아요. 그리고 검을 들고 나서며 웃었다. 이봐요, 화차화차소보 장군. 내가 그대의 고초를 가르침 받겠어요. 위소보를 겨누던 새 장검이 옷자락을 건드리며 일제히 말했다. 이리 나와 손을 쓰시오. 젊은이는 손을 한번 내저었다. 그러자 한 자루 장검이 날아와 위소보 앞에 놓인 탁자 위에 꽂혔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검술을 조금도 모르니 이 소녀를 이기지 못할 게 뻔하다. 그는 말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과 겨룬다는 것은 호걸이 할 짓이 못 돼요. 나는 소녀보다 큰데 어찌 그녀를 못살게 굴 수 있겠소? 그 젊은이는 대뜸 그의 목덜미를 잡아 올리더니 호통을 내질렀다. 감히 검으로 겨룰 수 없다면 우리 소삼애에게 큰 절을 하고 용서를 비시지. 위소보는 웃었다. 좋소. 절을 하라면 절을 하지. 남아의 무릎 아래는 황금이 있으니 매일같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 그리고 그는 두 무릎을 꿇고서 소녀에게 큰 절을 올렸다. 문남사민들은 모두 왁자하니 웃었다. 벼랑간 위소보는 몸을 한쪽으로 눕히더니 어느덧 빙글 돌아서 젊은이의 등 뒤를 돌아갔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빗으로 그의 등을 겨누며 웃었다. 항복하겠소? 항복하지 못하겠소? 이 기이한 변화는 너무도 느닷없이 일어났다. 젊은이의 무공이 고강하다고는 하나 미처 방비할 틈도 없이 등의 유혈을 그에게 제압당하고 만 것이다. 원래 위소보는 신룡도에서 배운 6초의 국명초수를 아직도 익숙하게 익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희죽거리고 웃는가 하면 내숭을 떨며 어릿광대처럼 가장하여 적이 그의 못난 꼬락서니를 보고 모두 히히덕거리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엎드리게 되었을 때 손을 뻗쳐 비수를 뽑아들게 되었고 벼랑간 비연회상이라는 일초를 써서 오히려 형세를 역전시키고 만 것이다.
만약 그가 어른이었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위소보는 이 일초를 반쯤 익혔을 뿐 완전하게 익히지 못한 상태라. 비슷하면서도 실제는 완전한 초식이 되지 못해 반드시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일초를 펼치자 매우 교묘하게 되어 제대로 완전하게 펼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커다란 위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젊은이로서는 이 어릿광대와 같은 소년이 이 같은 교묘한 초식을 펼쳐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그만 그 술수에 넘어가고 만 것이다. 문 남사민들은 깜짝 놀랐다. 7-8자루의 장검으로 일제히 위소보의 몸을 겨누며 크게 호통을 내질렀다. 빨리 놓아라. 그러나 위소보의 비수는 이미 상대방 젊은이의 등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6-7자루의 검은 하나같이 위소보를 찔러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비수가 가볍게 그의 앞으로 뒤밀어지기만 한다면 그 젊은이 역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검의 끝으로 위소보의 몸과 한자 정도 되는 곳까지는 찔렀으나 감히 더 앞으로는 내밀지 못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웃었다. 놓으라면 놓지 뭐가 대단하오. 그는 비수를 한번 휙 휘둘렀다. 창창창 하는 소리가 일면서 6-7자루의 장검이 모조리 잘려나갔다. 비수의 끝은 다시 그 젊은이의 등을 겨누고 있었다. 문 남사민들은 깜짝 놀라 조금씩 물러섰다. 위소보는 말했다. 은자를 내려놓으시오. 그렇다면 나는 그대들의 우두머리를 용서해주지. 손에 은자를 들고 있던 남사민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은자와 은표를 탁자 위에 놓았다. 이때 중군장 밖에서는 100여 명이 일제히 부르짖었다. 비적들을 놓치지 마라. 빨리 투항하라. 원래 조금 전 혼란이 빚어지게 되었을 때 중군장 안에 2명 군관이 도망쳐 나가 부하들을 불러 중군장을 애워싼 것이었다. 그 도인이 호통을 내질렀다. 나이 어린 오랑캐부터 죽여버리자. 그리고 노름판 위에 꽂혔던 장검을 뽑아들더니 하얀 광채를 번쩍였다. 팍 하는 순간 어느덧 위소보의 가슴을 찔렀다. 그의 일검은 매우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빠르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위소보가 검에 맞았으니 몸뚱아리가 반드시 뒤로 젖혀지며 비수는 자연히 그 젊은이의 등에서 떨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장검이 부러지면서 뚝 하고 2 동강이 나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아이쿠, 나를 찔러 죽이지는 못했군. 문 남사민들은 칼과 창이 그의 몸을 찌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멍해지고 말았다. 그 도사는 그의 검끝이 부드러운 것에 부딪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결코 강철로 만들어진 갑옷 위를 찌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일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다. 그로서는 위소보가 안에 몸을 보호하는 보위를 입고 있어 예리한 칼날로도 상처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중군장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군사들이 달려들었다. 창과 커다란 칼을 들고서 사방에서 빽빽히 에워쌌다. 무시위들과 군관들 역시 부하들의 손에서 무기를 받아들었다. 10여 명의 남사민들은 제 아무리 무공이 고강해도 겹겹이 쌓인 포위망을 뚫고 달아날 수 없게 되었다. 거기다 몇 개의 장검은 이미 부러졌고 우두머리도 제압당한 상태가 아닌가. 본래 크게 승세를 굳히고 있었으나 삽시간에 형세가 역전된 것이었다. 그 젊은이는 소리 높이 외쳤다. 모두들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뚫고 나가시오. 무시위들과 군관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리고 7-8명이 한 사람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자 이 남사민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난도질을 당하고 시체가 토막나는 화를 입을 판이었다. 부득이 무기를 버리고 묶일 수밖에 없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무공이 뛰어나다. 그리고 조정과 맞서는 것을 보면 천지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내 어떤 꾀를 써서 그들을 놓아보내야지.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노형, 조금 전 그녀는 본래 나를 죽일 수 있었으나
나에게 손을 쓰지 않았소. 만약 내가 지금 그대를 죽인다면 그대에게 미천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니 영웅호걸이라 할 수 없지 않겠소? 후레자식으로서 이기고 나서 도망치는 꼴이 아니냔 말이 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다시 머리를 걸고 싸우도록 합시다. 이때 이미 7, 8가지의 무기가 그 젊은이를 겨누게 되었다. 위소보는 비수를 걷어들이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기 자리에 와 앉았다. 그 젊은이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는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를 데리고 희롱할 생각은 그만두시오. 위소보는 내 아래 주사위를 들며 웃었다. 내가 전주가 되겠소. 그리고 그대들의 머리통을 걸기로 하지. 한 사람씩 나와서 던지시오. 어느 누구든 이기면 즉시 떠나는 것이오. 거기다 100냥의 노잣돈을 붙여드리겠소. 주사위를 던져 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한 자루에 장검을 쥐고 있다가 단칼에 그 사람의 목을 잘라 우리 갈통형의 원수를 갚아주도록 하시오. 그는 상대방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다. 모두 19명이었다. 그는 일일이 은자를 19무더기로 만들었는데 한 무더기의 은자마다 100냥씩이었다. 그 남사민들은 광군을 죽이고 난을 일으키려 했다가 잡힌 몸이니 이제 하나같이 죽을 뿐이지 요행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년 장군이 호거를 자처하며 한 가닥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만약 주사위를 던져서 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도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매우 좋소. 사내 대장부의 한마디라면. 위소보는 그 말을 받았다. 중천금이 아니오? 이 화차화차 소보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결코 남의 덕을 입지 않소. 이분 나이 어린 누나인지 아니면 누이인지. 조금 전 나를 도와주사위에 입김을 불어넣어 나의 목을 보전하게 했으니 그대는 도박을 할 필요가 없소. 그대의 조그만 머리는 내가 이긴 이후 그대에게 나누어주는 상여금으로 합시다. 그러니 먼저 200냥의 은자를 가지고 이 중군장에서 나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명을 내려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붙잡지 않도록 하시오. 한 명의 좌령이 큰 소리로 영을 전했다. 부도통께서 명을 내리신다. 중군장에서 내보내는 사람은 모두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되 붙잡지 않도록 하라. 중군 밖에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위소보는 50냥이나 되는 원보를 그 소녀의 앞으로 밀었다. 소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고개를 흔들면서 나직이 말했다. 나는 싫어요. 우리들 동료 19사람과 생사를 같이 하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그대는 매우 의리가 있군. 생사를 같이 하겠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 도박을 할 필요가 없소. 소저 그대가 나와 한수 노름을 합시다. 내가 지게 된다면 19사람이 함께 은자를 가지고 떠나도록 하시오. 만약 이기게 된다면 19명의 머리통을 일제히 잘라내겠소. 이제 시원하시오? 그 소녀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 젊은이는 매우 망설이는 듯했다. 만약 19명이 나누어 이 나이 어린 장군과 도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기는 사람도 있고 또 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의 말이 정말이라면 19명 가운데 반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 이후에 다시 방법을 강구해 원수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사매가 나서서 주사위를 던지되 이기게 된다면 모두 무사히 물러날 수 있으나 지게 된다면 전부 몰살당할 판이니 너무나 위험한 노릇이었다. 그는 눈길을 들어 동문들을 일일이 훑어보았다. 한 명의 남삼대한이 큰 소리로 말했다. 소사매의 말이 맞소.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소. 소사매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이긴다 해도 나는 살 생각이 전혀 없소. 7, 8명이 그 소리를 따라 외쳤다. 위소보는 웃었다. 좋소, 소저가 먼저 던지시오. 그리고 그는 주사위를 담은 접시를 그 소녀 앞으로 밀었다. 그 소녀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짓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삼해,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오. 그대는 대담하게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좋겠소. 우리는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소? 그 소녀는 손을 뻗어 주사위를 담은 접시에서 내 아래 주사위를 들어 올렸다. 기다란 속눈썹이 아래로 드리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위소보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주사위를 든 손을 미미하게 떨었다. 갑자기 그녀가 손을 놓았다. 내 아래 주사위가 접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맑은 소리를 냈다. 소녀는 눈을 감고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자 귓가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3, 3, 3, 3점이다. 거기다가 무시위들과 군관들과 군사들이 웃으며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녀는 주사위를 던지는 방법을 몰랐으나 적이 환호성을 치며 떠드는 것을 보고 자기가 형편없이 던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무동료들의 안색은 하나같이 창백해져 있었다. 내 아래 주사위를 던져서 가장 큰 점수는 지존이라고 했다. 그 다음이 천대, 지대, 인대, 화대, 매화, 장삼, 판등, 우두 등등으로서 2, 3점은 10 가운데 이미 9은 진 셈이었다. 설사 위소보가 똑같은 9점을 던진다 해도 그는 전주이니 9점으로 3점을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19명의 머리통을 벨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 명의 남사민이 갑자기 부르짖었다. 나의 머리통은 내 자신이 도박에 걸겠소. 다른 사람이 던지는 것을 계산에 넣을 수가 없소. 그 도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토록 삶을 탐하며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우리 왕옥파의 위명을 더럽히는군.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들은 왕옥파의 사람이요? 그 도인은 말했다. 어찌되어도 죽은 사람들이니 그대에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 남삼의 사내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낳으셨소. 우리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생사를 정할 수 없소. 그 도인은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 소사매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는 말을 않고 있다가 그녀가 3점을 던진 후에야 입을 열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왕옥파에는 그대와 같이 못난 인물은 없네. 그 사내는 목숨이 더욱 중요하다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오부사숙, 나는 왕옥파의 문화제자가 되지 않는다 해도 좋소이다. 다른 한 명의 사내가 냉랭히 말했다. 그대는 그저 살고 싶으니 나머지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것이지? 그 사람이 말했다. 저 소년 장군은 우리들 개개인 보고 그와 노름을 하라고 했소. 소사매가 대신 주사위를 던진 데 대해 그대들은 동조했지만 내가 언제 응낙했소? 그 남삼의 젊은이는 싸늘히 말했다. 좋소. 원사형, 이제부터 그대는 왕옥파의 문화제자가 아니오. 그대 스스로 그와 도박을 하시오. 원가가 말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두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성이 원씨요? 이름은 뭐라고 하시오? 그 원가는 약간 주저하더니 동문이 이미 자기의 원수가 되었으니 자기가 만약 가명을 말한다면 반드시 들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불초는 원희방이라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코웃음을 쳤다. 귀하는 이름을 원방이라고 고치는 것이 더 좋을 걸세. 위소보는 말했다. 어째서 이름을 고쳐야 하오? 원방이라 의자가 하나 적어진 셈이군. 그렇다면 당신이 의리가 없음을 욕하는 말이군. 이것 보시오. 왕옥파의 여러 친구들, 또 어느 분이 직접 나와 도박을 하겠소? 그는 눈을 들어 문남사민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한두 사람이 입술을 약간 움직였다. 마치 스스로 도박에 응하고 싶다는 표정 같았으나 잠시 망설이더니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소. 왕옥파의 문화제자들은 모두 영웅호걸들로서 매우 의리가 있소. 이 원형으로 말하면 어찌되었든 왕옥파가 아니니 그에게 의리가 있든 없든 왕옥파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오. 그 젊은이는 빙그레 웃었다. 정말 고맙소.
위소보는 말했다. 자, 오너라. 누가 술을 따라라. 나는 이곳에 18분의 친구들과 한 잔 나누겠다. 나중에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어찌 되었든 생리사별이 아닌가. 이같이 18분의 의리가 깊은 친구들은 사귀지 않을 수 없구나. 수하의 군사가 19잔의 술을 따라 위소보의 앞에 한 잔 놓았다. 18명의 남사민들은 각기 한 잔씩 들었다. 그 사람들은 앞장을 섰던 그 젊은이가 받아들자 역시 모두 다 받아들었다. 그 젊은이는 낭낭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만주 오랑캐와 결코 친구로 사귀지 않소. 다만 그대의 위인됨이 시원시원하고 또 우리 왕옥파를 매우 중시하니 그대와 더불어 이 한 잔의 술을 나누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하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건배합시다. 그는 단숨에 들이켰다. 18명의 남사민들도 모두 술을 마신 후 다투어 술잔을 땅바닥에 던졌다. 원희방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돌리며 보지 않으려고 했다. 위소보는 호통을 내질렀다. 18자루의 칼을 들고 내려칠 준비를 해라. 내가 이 주사위를 던져 3점 이상이 나올 때 28분 친구들의 머리통이 모두 잘려나가도록 해라. 묵군관들은 우렁차게 대답했다. 18명의 군관들이 칼과 검을 들고 18명의 등 뒤로 다가섰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주사위에다 수작을 부려서 1점이나 2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본래 어렵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연습이 부족하여 손재간이 아무래도 시원찮을 것 같다. 조금 전 한 쌍의 천패를 던지려고 했으나 6점이 나오지 않았는가?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그만 이 18사람의 목숨을 없애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냄새나는 남자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이 꽃송이 같은 소녀가 죽는다면 애석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는 4개의 주사위를 들었다. 그리고 손에 들고 흔들어 자기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가볍게 손가락을 굴리며 던졌다. 그 즉시 왼손으로 주사위를 던진 그릇 위를 덮었다. 그러자 주사위가 몇 번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고지어 멈췄다. 그는 자신이 없었다. 손가락을 살짝 돌려 눈을 갖다 대 보았다. 그러고 보니 4개의 주사위 가운데 2개는 2점이었다. 1개는 1점이고 1개는 5점으로서 합하게 된다면 알맞게 별십이 됐다. 점수가 없는 점이어서 더 적을래야 적을 수 없는 점수였다. 그는 본래 자기 멋대로 작정을 하고 던졌다. 만약 손이 매끄럽지 못해 3점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대뜸 2점이라고 말하고 그릇을 흔들어 주사위를 헝클어 놓을 참이었다. 그러면 누구든 증인으로 나설 사람이 없으니 상대방은 크게 기뻐할 것이고 자기 편의 부하들은 기껏해야 의심만 할 뿐 공공연히 나서서 우기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 같은 생각으로 수작을 부렸는데 성공을 하자 크게 기뻐서 욕을 했다. 제기랄, 나의 이 손은 마땅히 잘라내야겠군. 그리고 왼손으로 자기의 오른손 등을 힘주어 내려쳤다. 무사람들은 주사위를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별십이다, 별십. 그 남사민들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자 그만 참을 수 없어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 도인과 젊은이는 위소보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만주의 오랑캐들은 신의를 따지지 않는다던데 그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질지 모르겠구나. 위소보는 노름판 위에 은자를 밀어내며 말했다. 이겼으니 은자를 가져가시오. 설마 또 도박을 하시겠소? 그 젊은이는 말했다. 은자는 감히 가져갈 수 없소. 귀하는 한마디에 신의를 지키니 정말 영웅이오. 훗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은 후 몸을 돌려 떠나가려고 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것 보시오. 이겼는데도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니 이 화차화차소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오? 그 젊은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몸이 위험한 곳에 있으니 더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정말 고맙소. 18사람은 함께 은자를 들고 몸을 돌려 중군장에서 나갔다.
위소보는 한 쌍의 눈동자를 들어 줄곧 그 소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은자를 얻은 이후 참을 수 없다는 듯 위소보를 한번 바라보았다. 네 개의 시선이 맞부딪히게 되었다.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빙그레 웃으며 나직이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두 걸음 옮기더니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소장군, 그대의 이 네 개의 주사위를 저에게 줄 수 없겠어요? 위소보는 웃었다. 돼요. 어째서 안 되겠소? 그대는 가져가서 그대의 사형들과 노름을 하시겠소? 그 소녀는 미소했다. 아니에요. 저는 잘 보관을 하겠어요. 조금 전엔 정말 나의 목숨을 반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위소보는 내 아래 주사위를 들어서 그녀의 손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살짝 꼬집어 주었다. 이 같은 득을 볼 기회를 어찌 놓칠 수 있겠는가? 그 소녀는 다시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재빨리 중군장에서 나갔다. 원희방은 무 동료들이 중군장에서 나서자 뒤따라 나서려고 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봐. 나는 그대와 노름을 끝내지 않았어. 원희방은 대뜸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고 말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일은 정말 잘못했다. 진작 그가 별십을 던지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왜 헛되이 소인이 되어야 하느냔 말이다. 장군께선 주사위가 없으시오. 나는 그래서 도박을 하기 싫어하는 줄로 알았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째서 도박을 하지 않는단 말이오. 무엇이라도 가지고 도박을 할 수가 있어. 가위바위보로 하는 도박도 있고 동전을 굴려 하는 도박도 있어. 그리고 그는 대뜸 한 묶음의 음표를 잡고 말했다. 그대가 짐작해 보시오. 이것은 모두 몇 냥의 은자나 되겠소?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위소보는 탁자를 두드리며 호통을 내질렀다. 이 도적놈, 본 장군에게 무례하다니 끌어내어 목을 쳐라. 묵군관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원희방은 금방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두 무릎을 털썩 꿇고 엎드리며 말했다. 소인이 감히 어찌 무례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군께서는 목숨을 살려주시오. 위소보는 크게 즐거웠다. 이 녀석은 나보고 대장군이라 부르는군.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내가 그대에게 물을 때 한마디 솔직히 털어놓도록 해라. 만약 조금이라도 감추는 일이 있다면 너의 머리통을 잘라내겠다. 원희방은 연신 대답했다. 네. 위소보는 사람들을 시켜 족쇄와 수갑을 채우도록 했다. 그리고 은자를 잃은 묵군관들은 미천을 찾아서 물러가도록 했다. 그렇게 되자 중군장에는 장강년과 조재현 두 명의 시위와 효기영의 참령인 춘부만이 남게 되었다. 그 즉시 장강년이 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원희방은 한마디 물을 때마다 한마디를 대답했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도 숨김이 없었다. 원래 왕옥파의 장문인은 사도백례였다. 본래는 명나라의 부장으로서 산해관 총병 오삼계의 부하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만주인들이 침략을 해오게 되매 매우 용감하게 싸웠고 공도 많이 세웠다. 그 후에 이자성이 북경을 깨뜨리고 오삼계가 청병을 이끌고 입관하게 되자 사도백례는 군사를 이끌고 이자성과 용감하게 싸웠으며 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북경을 탈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청병이 입성하게 되었을 때 순정황제의 원한을 갚아준 것으로 알았었다. 그런데 청나라 군사들은 그 기회에 한나라 사람들의 강산을 차지하게 되었고 오삼계는 대매국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도백례는 크게 노해 즉시 벼슬을 버리고 왕옥산에 응거했다. 그는 옛날 부하들 가운데 청나라에 투항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왕옥산으로 불러들였다. 사도백례의 무공은 본래 고강했다. 그리하여 한가한 날을 보내며 무공을 옛 부하들에게 전수해 주었다. 시일이 차츰 흐르게 되자 자연스럽게 왕옥파가 이루어졌다. 사도백례에 대해서 장강년도 들은 바가 있었다.
원희방은 그 앞장을 섰던 그 젊은이가 바로 사도백뇌의 아들 사도학이라고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동문사형제라 했으며 또 몇 사람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숙으로 칭하는 사람들이라 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증유라고 했는데 그녀의 부친은 사도백뇌의 옛 부하였다. 하지만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 임종시에 그녀로 하여금 옛 상관의 문화제자로 들어가게끔 한 것이었다. 그들은 최근에 오삼계의 아들 오응웅이 북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도백뇌는 그들을 보내 오응웅과 만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을 지나가다가 청나라 군사의 군영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도학은 젊은이라 일을 벌이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군영 안으로 뛰어들어 염탐하게 되었는데 무사람들이 크게 노름판을 벌이고 있는지라 손을 써 도박판에 돈을 약탈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은 돈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주 군사들의 기염을 꺾어놓자는 데 있었다. 위소보가 나서서 물었다. 너희들이 오삼계의 아들을 만나보려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원희방은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법을 강구해 그를 사로잡아 왕옥산으로 데려오라고 분부했지요. 그렇게 하면 오삼계를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그를 핍박하여 반란을 일으키자는 것인가? 사부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소인은 대청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결코 반란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인은 오늘날 왕옥파의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모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밝음을 되찾자는 것이죠. 위소보는 한 발로 그를 걷어차며 웃으면서 욕을 했다. 빌어먹을. 그렇다면 너는 아주 대단한 충신이구나. 원희방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의 발길질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말했다. 네, 모든 것이 장군대인께서 키워주신 덕택입니다. 소인은 이후 장군대인의 하인이 되고 종놈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충성을 다해 끓는 물속이나 타는 불 속에 들어가라 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소보는 상대방에게 이번에 3명의 어전 시위를 죽였는데 자기는 사도학, 증유 등을 놓아주었으니 장강년과 시위들이 승복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자기가 던진 주사위의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다고 탓할 것이다. 따라서 눈앞에 이 사건은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나누어 주어야만 전주가 되었던 자기 체면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잠자코 얼마 동안 생각해본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 손을 뻗쳐 탁자를 힘주어 두드리며 호통을 내질렀다. 너 이 대담한 역적 같으니 분명히 오삼계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면서도 그의 아들을 사로잡겠다고? 너는 오삼계에게 얼마나 득을 보았길래 그를 위해 숨기고자 하는가?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 그게 아무도 없느냐? 이리 와서 매우 치도록 해라. 중군장 밖에서 7, 8명의 군사가 들어와 원희방을 땅바닥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곤장을 때리기 시작했다. 가죽이 터지고 살점이 튀며 피가 흘렀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할까? 너는 오삼계의 아들을 사로잡겠다고 하면서 어찌 우리 군영으로 들어와 어전 시위를 죽였는가? 어전 시위와 효기영의 군사는 황상께서 가장 가깝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어전 시위와 효기영의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황상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것이란 말이다. 장강년과 춘부 등은 그 말을 듣자 크게 흐뭇해져 일제히 소리치며 위협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녀석은 교묘한 언변으로 거짓말을 날조해서 사람을 속이려 드는군. 이 같은 간적은 맞아야만이 비로소 진실을 토로한다오. 다시 쳐라. 묻군사들은 일제히 호통을 내지르며 곤장을 마구 갈겨댔다. 원희방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때리지 마시오. 때리지 마시오. 소인이 실토를 하겠소. 너희들 왕옥산에 사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느냐? 모두 400명은 됩니다. 가족과 함께 쳐서 말이냐? 그러면 2000명은 됩니다.
위소보는 탁자를 두드리며 욕을 했다. 제기랄.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가 있단 말이냐? 다시 쳐라. 원희방은 부르짖었다. 그만 때리십시오. 그만 때리십시오. 약 4천, 5천 명은 됩니다. 위소보는 크게 욕을 했다. 이런 18대 조상까지 떡을 칠 녀석 같으니 왜 말하는 것이 시원하지 못하냐? 9천이면 9천이지 어째서 4천과 5천으로 나누어 말하느냐? 네, 9천 명이나 됩니다. 너희들 같은 반적이 언제 바른 대로 말한 적이 있느냐? 9천 명이라 한다면 적어도 13,000은 되겠다. 그리고 쿵 하고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내질렀다. 왕옥산에 모여서 반란을 도모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원희방은 그의 말투를 듣고서 사람 수를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소장군이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다. 소문에 들으니까 아마 3만 명은 된다고 하더군요. 위소보는 기뻐했다. 그렇겠지. 이번에야말로 거의 비슷하구나.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참령춘부에게 말했다. 이 천한 뼈다귀는 때리지 않으면 실토를 않을 모양이요. 춘부가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더 무섭게 매질을 해야겠습니다. 원희방은 부르짖었다. 때리지 마시오. 장군 대인께서 무엇을 묻든지 소인은 실토하리다. 그는 이미 작정을 한 바 있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이 어린 장군의 말투를 따라 대답을 하게 된다면 육체의 고통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너희들 3만 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예를 연마했다지. 조금 전 그 소녀는 15, 6세의 나이에 불과한데도 무예를 연마했다. 너희들은 모두 오삼계의 옛날 부하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은 그 부하들의 자녀가 되겠지? 네, 모두 무예를 익혔습니다. 모두 오삼계의 옛날 부하들입니다. 너희들 수령인 사도백례는 이전에 오삼계가 사랑하던 부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싸움도 무섭게 잘하지 않았느냐? 그는 우리 만주 사람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했다면서. 그것은 그가 대형무도한 말을 한 것이죠.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너희들을 북경으로 보내 오삼계의 아들과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상의했느냐? 어째서 운남으로 가서 직접 오삼계와 상의하지 않았지? 그건 아무래도 달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오응웅을 잡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위소보의 그 말에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노해 부르짖었다. 이런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 무슨 원인이 있다는 것이냐? 사도백례 자신이 이미 운남으로 달려가 오삼계와 모든 것을 의논했겠지. 그렇지 않느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아마도 그렇다는 것이냐? 빌어먹을.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간 적이 있습니다. 장강년, 조재현 그리고 춘부 세 사람은 위소보가 슬슬 달래며 반란을 꾀한 대형 무도한 사람을 평서왕 오삼계에게 옮겨가는 것을 보고 그만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으로 걱정을 했다. 도대체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다시 물었다. 사도백례는 오삼계가 사랑하는 장수인데 3만이나 되는 정병을 이끌고 어째서 운남에 주둔하지 않았지? 왕옥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남성 제원현에 있습니다. 위소보는 하남성 제원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말했다. 그곳은 북경과 매우 가깝지? 그리 멀지 않은 편이죠. 위소보는 욕을 했다. 재미랄 놈. 가까우면 매우 가깝지 뭐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냐? 네,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북경과 매우 가까운 곳이로군. 너희들과 같은 반적들은 의도가 정말 악독하구나. 경성 부근에다 일지의 정예병을 매복시켜두다니. 오삼계가 운남에서 반기를 들게 된다면 너희들은 즉시 산속에서 공격해 나와 곧장 북경으로 덮쳐들겠지? 그리고 우리 어전시위와 효기영의 친병들을 하나같이 무자르듯 죽여서 핏물로 내를 이루고 시체로 산을 이루게 될 것이며
흙먼지가 휘날리게 되고 똥오줌을 마구 갈기도록 만들겠지? 그렇지 않느냐? 원희방은 큰절을 했다. 그것은 오삼계와 사도백례 두 간적의 대형무도한 음모이지. 소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위소보는 빙그레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녀석은 정말 눈치가 빠르구나. 그는 물었다. 너희들 왕옥파에는 오삼계 아래 군관이나 군졸이 누구 있는지 모두 실토를 해라. 사람들의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즉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였다. 그것은 결코 날조가 아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다. 너는 그 사람들의 성명을 모조리 적어내라. 그들이 이전에 오삼계 밑에서 어떤 관직을 했는지 일일이 분명하게 써놓도록 해라. 어떤 사람들은 소인이 자세히 모릅니다. 위소보는 되물었다. 내가 자세히 모른다고? 그러면 다시 30대의 곤장을 안 끼면 똑똑히 알아내겠지? 원희방은 재빨리 말했다.